안녕하십니까. 사라제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이 보통 시청하고 또 청취해 주시고 있으시고요. 항상 구독 감사드립니다. 9월 24일 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어제는 텔레그램 기반 앱 중에서 캐티즌이라는 Swipe to Earn 게임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ap to Earn 게임인 햄스터 컴뱃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창 초기에는 게임하는 모습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고 또 뭐 에어드랍 관련 이야기도 안내드렸고 뭐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시즌 1 에어드랍이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9월 22일 햄스터 컴뱃이 3억 명이라고 주장한 유저 중에 절반 이상이 에어드랍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팀이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즌 1을 통해서 먼저 1억 3,100만 명의 플레이어가 토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3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0%가 준 상황이죠. 이 햄스터 컴뱃의 토큰 티커 HMSTR의 토큰을 1000억 개의 토큰 중에서 4분의 3이 커뮤니티를 위해 할당이 되었는데요. 시즌 1 에어드랍에 600억 토큰이 배포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토큰 수령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가격이나 뭐 공급량이나 뭐 유저 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즌 1 에어드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팀원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에어드랍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특정 인원수에게 에어드랍을 할당을 한다고 했다가 줄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룰이 좀 변화한 것이 아니냐,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것이 좀 불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햄스터 컴뱃의 에어드랍이 그래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이 일단 에어드랍을 받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그 다음에 시즌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햄스터 컴뱃을 에어드랍 이후에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토크노믹스가 설계가 되어 있었던 점 등등이 있었는데 그 인기가 이번 발표로 인해서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햄스터 컴뱃이 텔레그램 톤 생태계에서 굉장히 좀 선두를 달리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캐티즌과 함께 톤 생태계에 약간 금이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쨌거나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었으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국인도 잘 알고 계시고 아시아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죠. 특히 중요한 특징은 비트코인을 아주 불리시하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익을 몇 년간 살펴보니 2020년 8월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하기 시작한 이후 10배 이상 MSTR 주식이 상승을 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S&P 500에 속한 기업을 능가하는 성과로 비트코인 자체도 이루지 못한 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이 기사를 봤을 텐데요. 한편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알파벳이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 영어로는 Magnificent Seven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S&P 500의 96% 수익률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러면서 전략을 한번 보면요,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좀 이 시크릿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주식이란 팔수록 주주가 희석된다, 다일루션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십만 개 기업들이 대차대표를 한번 보면 이 희석이 될 만한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럴 수가 없다, 증가성 자산이다, 그래서 더 많은
많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할수록 비트코인으로 어떤 일종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라고 어떤 시크릿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다면, 그리고 시장이 내려가는 때에 계속해서 잘 매수를 했다면 충분하게 낼 수 있는 수익 성과라고 봅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소식 괜찮으셨나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제일 재밌으셨을 텐데요. 오늘 에피소드도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문에 청취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청취자분들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려면 잊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원하시는 뉴스 댓글이나 리뷰로 꼭 남겨주세요. 이더리움 연구자들이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 중에 15% 이상의 IP 주소를 노출할 수 있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검증인 익명화 제거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블록체인 입장에서 뭐 규제 당국과 좀 협력을 하면 이런 기술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요. 어쨌거나 기술적으로는 이 익명화를 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실명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뭐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기는 한데요. 일단 밸리데이터 검증자들을 64개의 위원회로 나누고 특정 검증자를 검증 애그리게이터 로 지정을 해서 64개의 서브넷에 걸쳐서 이 어그리게이터를 구성하는 이더리움의 증명 메커니즘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합니다. 각 노드는 이 서브넷과 그리고 서브넷에 있는 한 명의 피어, 이 연결 관계를 통해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애그리게이터의 메시지를 추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익명화됐던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이 기술이 좀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좀 우려가 있었을 텐데, 연구자들 입장에선 사실은 익명화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해 리스크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뭐 어떤 공격에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실명화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도 몇 가지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저희가 암호화폐 업계다 보니까 좀 가격이나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좀 치우칠 수 있는데,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사실 블록체인 관련된 연구를 좀 빵빵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룬 크리스텐슨이 공동 창립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름은 아마 메이커 다오일 겁니다. 지금은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했는데요. TVL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레이어 1 네트워크의 크로스 체인 전환을 제안을 하면서 솔라나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가 솔라나로 좀 확장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잠재적인 제안이지만 아마 발표가 난 것으로 봐서는 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이 스카이로 리브랜딩을 시작하면서 USDS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런칭을 했는데요. 이 이더리움에 이미 통합이 됐고 솔라나로 확장을 하면서 아마 스카이 그리고 USDS, SUSDS 스테이킹 된 거겠죠. 이것을 모두 솔라나 체인으로 연결하는 좀 크로스 체인 관련된 확장을 할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스카이 같은 경우 55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6번째로 규모가 큰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레이어 1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프로토콜, 새로운 파운데이션 보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또 아시아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셀레스티아. 셀레스티아는 모듈형 블록체인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셀레스티아 블록체인 그리고 셀레스티아 블록체인을 개발했던 셀레스티아 재단이 지금 현재 펀딩 라운드에서 1억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총 자금 조달액은 1억 5,5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런칭을 한 상태라서 또다시 자금 조달을 한 것을 보면 원래 재단이 발표를 했던 1GB 블록이라는 목표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좀 더 자금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이전 시대에서는 TPS 트랜잭션 처리량이 24,000 TPS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일종의 목표였는데 업계 목표였는데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1GB 블록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펀딩 라운드 같은 경우 베인 캐피털이 주도를 했고 싱크러시 캐피털 그리고 1KX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토큰인 TIA 토큰은 14% 급등을 했네요. 오늘 9월 24일 화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